이런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갈수록 수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기 때문에 났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바투메하고 여기저기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들이죠. 그런데 글 내용들을 좀 보는데 계속 반복적인 게 좀 많이 올라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알고 계세요? 어떤 얘기일까요? 이제 시즌 1이 됐죠? 이제 주로 뭘 하세요? 기변? 기출? 입문? 이런 걸 하시겠죠? 이런 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바이크를 사야 되죠? 네, 맞아요. 바이크 사셔야 돼요. 근데 바이크를 사려고 하시다가 네, 사기당했다는 글을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정말 우후죽순. 그래서 요즘 시즌1이 되면서 중고 바이크 사기가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바투메를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바투메 이제 주인장이신 한준무라님 카페지기님께서 글로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제는 제발 용달 본인이 부르라고, 직접 부르라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빨리 이거를 좀 찍어서 여러분들이 좀 영상으로 확인을 하고, 글씨를 안 보시니까 영상으로라도 빨리 확인하고 그러지 않으시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좀 급하게 찍었어요. 지금 제가 계속 여러 가지 사기 유형들을 좀 보다가 최근에 좀 나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고, 이 사기들이 전부 나름 정해진 패턴이 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투메에서 실제 올라온 얘기들, 그 다음에 중고바이크 사기 유형, 개인적으로 한 탑 7 정도 좀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드리려고 해요. 자, 제일 첫 번째, 이분들은 좀 간이 작은 분들이에요. 간이 작은 분들. 계약금 먹튀. 지금 제일 간이 작게 하는 사기 유형 중에 하나예요. 계약금 먹튀. 보통 이제 시세보다 이런 것들은 50만 원에서 뭐 50에서 100 정도, 1000만 원 기준이면 50에서 100 정도 좀 싸게 올리거든요. 문의 전화를 해요. 문의 연락을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분이 결국에는 살 것 같으면 지금 문의가 많다. 다른 사람이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 나는 내일 모레쯤 보러 갈 건데 근데 지금 문의가 많아서 금방 팔릴 것 같아요. 계약금 먼저 걸어주시면 제가 판매 안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바투메에서도 그렇고 중고나라, 그 다음에 당근 이런 데서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기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소액으로 사기치는 분들, 이 사기꾼 놈들 요거 보내면 그냥 연락 끊기는 거예요. 끝나요. 연락 안 하고 연락도 없고 그 글도 삭제가 되고, 중고나라하고 바투메에서 가끔 나오는 사기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간땡이가 작아요. 그래서 뭐 판매 금액의 10%, 뭐 100만 원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50만 원 이 소액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이런 소액 요구. 그래서 첫 번째 사기 유형, 계약금 먹튀입니다. 계약금 먹튀. 어떻게 보지 않고 계약금을 보내죠? 순번을 정한 건 제일 많은 순번이 아니고 그냥 제 임의대로 정한 거니까 뭐 진선미 이런 순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제일 많은 사기 유형, AI 탁송 사기. 용달차가 있고 더블알이 묶여 있고, 그 다음 사진은 고양이가 묶여 있고 슈퍼커브 묶여 있는데 얼룩말이 묶여 있고, 이런 사진들을 좀 비교하면서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AI 기술은 아니고요. 이 사기꾼들이 이런 사진뿐이 아니고 10초짜리나 15, 30초짜리 길게는 오토바이를 용차에다 올리는 것까지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사진도 있고
카톡으로 보내주는 영상 제작까지 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믿었겠죠. 용차 기사님이랑 통화도 됐고 믿어요. 근데 지금은 믿으면 안 돼요. 내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니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용달도 내가 보냈어. 근데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요, 상위 한 10개 정도는 이 사기꾼들이 점령을 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키워드 광고를 때리거나 몇십만 원 정도 이상 들여서 키워드 광고를 때려놓고 바이크 용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전국 바이크 용달이나 뭐 이런 걸 검색을 하셨을 때 상위 노출로 할 수 있게 작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내가 보냈는데도 그쪽에서 한패예요. 바티메에서 얼마 전에 좀 글이 있었죠. 창원에 사시는 분이 멀리서 바이크를 구매하시는데 용달 기사를 보냈어요. 온다고 연락이 왔고 몇 시쯤 도착합니다 그랬는데 사정이 생겨서 내일 아침에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한패입니다. 용달 기사도 한패고 AI 창작 기술도 사기꾼들이 이제 잘 써먹고 있어요. 너무 잘 써요. 자, 이런 거 세밀하게 잘 보면 반대쪽은 끈이 안 묶여 있단 말이에요. 용달 사진에. 그런 거 잘 보시면 찾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AI 탁송 사기, 내가 보냈는데도 사기를 맞는 경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판매자가 보내는 사진이나 용달차에 실는 영상이나 이런 거 보고 잔금을 나머지를 다 보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명의 문제예요. 명의. 사용검사 때문에 대부분 명의 이전을 하시려고 하죠. 그래야 사용검사 단계도 없고 5만 원이라는 돈도 안 들고, 그리고 번호판을 안 달고 사용검사 받으러 가는 데까지 이동하는 불편함도 없고. 자, 근데 명의 이전을 얘기를 하면 이거 명의 이전 나중에 제가 해드립니다. 지금은 안 되고 며칠 있다 됩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아무튼 명의 이전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명의 이전을 하시려면 판매하실 때도 그렇고 구매하실 때도 그렇고 당일날 완료를 하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당일날 원칙으로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미루게 되면 뭐 압류차이거나 아니면 저당이 설정돼서 판매를 할 수 없거나, 이제 캐피탈이나 이런 데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그러면 명의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대포차일 경우도 있죠. 오토바이도 대포차가 많아요. 그냥 보험은 막 들어지니까, 차대 번호만 있으면 막 들어지니까 그냥 대포차로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이전도 안 되고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오토바이 나한테 있지만 이걸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엔 AI 그 사기랑 좀 연결이 된 건데 서류 위조예요. 저희가 보통 장거리 거래할 때는 저희가 가질러 갈 때도 그렇고 이제 보험을 미리 놓고 출발을 하던가 하는 거 있죠. 자, 등록증이나 보험 서류를 먼저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그 차대에 각인된 차대랑 등록증에 있는 서류랑 달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대 번호를 조회하거나 아니면 차대에 각인된 거랑 내 서류랑 비교를 했을 때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안 맞아요, 서로.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정상 서류 3장 다 받았고 오토바이 잘 왔어.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차대 번호가 달라. 이건 뭐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폐차장 같은 데서 서류를 사와서 안 맞는 차에다가 차대 그냥 맞춰서 파는 거예요. 폐차장 가면 서류를 팔아요. 서류를 파니까 그런 걸 어떻게든 구합니다. 구해서 그렇게 맞춰서 서류랑 차대랑 맞추지도 않아요. 일단 보통 우리가 오토바이 보험을 들 때는 서류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가서 번호판을 하려고 보면 차대 번호가 달라요. 이런 경우 서류 위조를 많이 합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고차나 침수차, 이거는 사기 유형이라기보다 뭐 어떻게 좋게 보면 지금 앞 전주가 현재 주인이 모르고 판매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전 주인이 속여서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고차 숨기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되게 멀쩡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겉의 사진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리어시티에서 앞에 핸들까지 길이, 이런 거를 좀 재가지고 어디가 먹었는지, 차대가 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진상 구분도 안 되고, 네, 전문가가 점검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의 사기 유형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진짜 빨리 발견을 못하면 속상하죠. 갖고 오자마자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입문을 하거나 기변을 하거나 기출을 하시면 갖고 왔을 때 기분 좋아서 번호판 달고 탄단 말이에요. 먼저 타고 엔진 오일만 교체하죠. 엔진 오일만 교체하든가, 타이어가 다 닳았으면 타이어만 교체하든가.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면 차라리 가지고 왔을 때 전체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한테. 그래야 내가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 허위 매물이에요. 허위 매물. 그래서 낙가마 업자들이 좀 잘 써먹는 방식이에요. 낙가마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낙가마는 그냥 업자예요. 매입업자. 수리를 안 하고 매입을 해서 세차만 하고 그걸 상품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판매하는 업자들이죠. 자, 이런 거는 번개장터, 당근, 중고나라도 있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보고 마음에 들어서 네, 어디 있습니다 그랬고 업자인 거 알고 찾아갔어. 근데 그거 좀 전에 팔렸대. 비슷한 연식을 또 갖고 오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조금 떨어져. 이런 식으로 중고차 허위 매물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자 매물을 사실 때는 네, 낙가마 업자보다는 수리를 직접 하거나 점검을 직접 해주는 보증이 되는 그런 곳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안정감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구매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이 업자지만 보증이 되는 그런 업체에서 구매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몇 년 됐어요. 오토바이 뿐이 아니고 모든 중고거래, 안전거래로 유도하죠. 자기가 자기 회사 자사몰이 있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몇백만 포인트가 있어서 그걸 써야 된대. 그러면서 물건을 거기 등록해달라는 거야.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500만 원에 판매를 하려고 내놨어. 그럼 구매자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저희 회사 자사몰에 등록을 해서 제 포인트를 써야 됩니다. 저희 자사몰에 등록해 주시면 제가 포인트로 결제를 할게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출금 서비스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라고 해서 거기다 등록을 해요. 이렇게 다른 몰로 포인트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등록을 하면 예를 들어 500만 원에 팔려고 내놨어. 깎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500만 포인트 거기 있어서 제가 바로 결제하면 바로 포인트 확인 가능하세요 라고. 그러면 등록을 하는 순간 바로 포인트 결제됐다고 연락이 와요. 내가 내 정보 누르면 그 사이트에 포인트가 500만 포인트가 돼서 출금 가능 금액, 그래서 500만 포인트가 쌓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출금이 안 돼요. 그래서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뭐 어쩌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래서 출금이 안 된다. 요거 지금 포인트가 뭐 당신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서 여기에 추가로 뭐 40% 정도 더 입금을 해야 저희가 출금을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저희한테. 오토바이는 저한테 있죠.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데 입금을 하면 또 다른 이유를 대서 그러면 예를 들어 40%, 500에 40%는 200이죠. 그럼 700을 넣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걸려 있다고 풀으려면 지금 있는 금액에 더블을 넣으라 그래요. 네, 그럼 1,400이에요. 아니면 또는 700을 더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한테 더 요구를 합니다. 돈을 입금하라고. 더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물건은 나한테 있지만 내 돈이 계속 나가죠. 그걸 500을 뽑기 위해서 돈을 계속 넣는 거예요. 이런 사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간략하게 7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자, 지금 이렇게 7가지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7가지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럼 마지막 해결 방식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전해요? 핵심은 직거래. 무조건. 직접 보고 계약금을 걸고 그 다음에 하는 거. 내가 차대 번호도 확인하고 서류 확인하고 다 확인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거래. 자, 그 다음에 용달을 이용해야 돼요. 내가 진짜 갈 수가 없어. 그럼 뭘로 해요? 네, 바이크 튜닝 매니아 가입되신 분들은 바트메 용달 부르세요. 바트메 용달 접수하면 서류 확인, 차대 번호 확인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못 가는 상황에 바트메 용달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용달보다 조금 비싸요. 단가는 조금 높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의 시간도 소중하고 노력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액을 지불을 하시고 정확하게 받아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이라서 바이크 상태도 내가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 보고 이 사람이랑 통화도 하고 다 했어. 선불폰 조회도 하고 다 해봤는데 사기 이력이 없어. 근데 즉 이런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면 판매자분과 협의해서 중검단을 이용해서 거기 있는 매물이 사진상 내용의 이런 매물 내용과 정확히 맞는지, 전문가가 출장을 가거나 그분이 판매자가 매장으로 오토바이 입고를 해주시면 수많은 항목을 정리를 해서 점검을 다 합니다. 그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 비용이 비싸시다고요? 그럼 직접 가셔야죠.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누군가 한 명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변을 하거나 기출을 하거나 바이크 접고 그 다음에 복귀를 하려고 와이프하고 허락을 받았어. 얼마나 좋아요. 돈도 줬어. 이럴 때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누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한 번 더 신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직접 보고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영상으로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글을 너무 안 읽어요. 글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영상으로 보시라고 저장해 놓으세요. 저장해 놓으시고 중고 바이크 사기 전에 꼭 한 번씩 눌러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통장에 있는 돈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뭐가 살지가 결정이 되면 마음이 급해지는 거니까 제발 급하게 사지 마시고 꼭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시죠? 여지껏 앞전에 당하셨던 분들은 아쉽지만 앞으로 똑같은 실수로 다른 분이 더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갈수록 수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못 간다, 중검단을 쓰세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점검 비용 들어갑니다. 그 정도 쓰고 이게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사고차인지 아닌지 겉에만 번지르르 한 건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만약에 그게 달라요. 판매자가 고지한 내용이랑 다르다. 그러면 안 사면 돼요. 10만 원, 15만 원 사이 쓰고 내 돈 아끼는 거예요. 안 사면 돼요. 가지고 와서 머리 아플 일 없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7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바툼의 용달, 그 다음에 중검단. 중검단은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한 번 더 쉬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제발 사기대 그만 당하세요. 저희가 안 당해야 얘네들이 안 합니다. 싸고 좋은 매물 없어요. 합당한 금액 주고 사시고 네, 그냥 싼 매물은 있지만 좋진 않아요. 명심하세요. 다음번에는 네, 중검단 대표님을 좀 만나서 네,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조만간에 중검단 대표님과 함께 좋은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뵐게요. 안전하게 알람 우복하십시오. 화이팅!